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재우의 MLB 전당 메이저리그 현역 최고의 선발 투수 워너비 꿈에 그리는 선수 그 14번째 순서입니다. 제이콥 디그럼 선수가 그 주인공입니다. 최근에 너무 많이 다쳐서 정말 많은 팬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선수가 성공가도에 오른 것도 그 기간이 너무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선수 보면은 좀 그렇게 되지 않길 바라는 게 또 제가 과거에 또 가장 좋아했던 선수 중에 한 명이었던 린스컴의 길을 안 걸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밝게 하지만 좀 짧게 타올랐던 선수가 안 되길 바라는데요. 디그럼 선수 35살의 선수고요. 193cm의 큰 신장입니다만 몸은 호리호리하죠. 81kg밖에 안 된다 그래요.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선수는 사실 1라운드 출신들 많아요. 근데 이 선수는 9라운드 지명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의 워너비, 그러니까 하위 라운드에 지명된 선수로서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그런 하나의 멋진 사례를 만들어내는 선수죠. 통산 10년밖에 뛰질 않았어요. 나이에 비하면은 연수가 많지 않습니다. 215경기에 등판해서 84승 57패, 통산 평균 자책점 2.53입니다. 2.53. 1356과 3분의 1이닝 던지면서 1040개의 피안타, 1652개의 탈삼진. 통산 WHIP가 1이 안 돼요. 사이영상 2번 받았죠. 신인왕 받았죠. 4번의 올스타, 평균 자책점 1위, 그리고 삼진왕도 2번에 올랐던 선수인데요. 이 선수도 세일 선수와 마찬가지로 플로리다주 드랜드라는 곳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플로리다주 학창 시절에도 못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아까 지명된 라운드수 보시면 아시다시피 괜찮게 합니다만은 플로리다 주에서도 퍼스트 팀이 아니라 세컨드 팀. 우리 예전에 축구 대표들 정말 옛날 얘기해서 이 송재우 진짜 나이 먹은 거 티낸다 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축구팀을 1군과 2군처럼 이렇게 쪼개서 운영한 적이 있었어요. 1군 팀을 화랑, 2군 팀을 충무라고 표현했었는데 마치 그런 충무팀 같은 그런 느낌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할 당시에 하위 라운드라도 어느 메이저리그 팀도 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스탠스턴 대학으로 진학을 하게 돼요. 그리고 대학 진학할 때도 이 선수가 지명 안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야수로 갔어요. 야수로. 그리고 고등학교 때도 투수보다도 야수의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근데 재밌는 건 이 선수가 야수로서 수비도 괜찮고 어깨도 강해. 근데 방망이를 그렇게 잘 친 선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프로에서 지명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대학 진학한 이후에도 2학년 때까지 이 선수가 유격수를 봤어요. 일단 대학교 통산 타격 성적이 2할 6푼 3리밖에 되질 않아요. 프로에서도 아니고 아마추어 대학 레벨에서 2할 6푼 3리다? 이 정도면은 눈길을 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선수의 운명이 바뀐 게 2009년도에 투수로 첫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선수 괜찮은데? 공도 빠르고 컬리지 썸머리그가 있습니다. 거기 초청이 되는데 이 선수 거기 안 가요. 왜? 본인은 그때까지만 해도 야수의 미련이 더 강했어요. 난 투수로 나를 쓰려고 나 안 가 그러면. 거기 또 안 갔대요. 그러면서 이제 팀에서 거기서 불펜으로 뛰고 결국은 마무리 투수까지 올라갔다가 팀에서 너 선발로 던져도 괜찮을 것 같아. 선발 투수로 바뀌면서 이 선수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마무리로 나갈 때는 짧게 던지니까 빠른 볼 하나로 했었는데 변하고 배워야겠네. 그래서 그때 슬라이드하고 체인지업을 그때 배웠다 그래요. 그 재밌는 거는 이렇게 타격이 좋지 않은 내야수였는데 같은 플로리다주에 있는 대학, 플로리다 걸프코스 대학하고 경기를 하는데 그때 그 팀의 에이스가 바로 크리스 세일 선수입니다. 세일 선수를 상대로 그 시즌에 본인의 그 시즌 홈런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 홈런을 디그럼 선수가 세일 선수에게 뽑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즌도 보면은 4승 5패 4.48. 그러니까 눈에 전혀 들어오는 성적이 아니에요. 하지만 뉴욕 매츠가 이 선수는 워낙 어깨가 싱싱하고 빠른 볼을 던지기 때문에 지명해놓자. 그래서 9라운드에 지명을 한 겁니다. 9라운드 지명받으면서 받은 이제 계약금이 95,000달러. 물론 우리 돈으로는 1억이 넘습니다만은 그쪽 기준으로 우리가 아까 게리콜 같은 선수는 800만 달러 계약금 받고 들어가니까 거의 눈에 보이는 선수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학 웬만큼 나와서 유망주로 평가받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못해도 싱글 A, 하이 싱글 A 이렇게 출발을 시키는데 이 선수는 마이너 가서도 출발 자체를 루키리그에서 출발했으니까 고졸 선수하고는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입단한 지 얼마 안 돼서 타미존 수술까지 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궁극적으로 이 디그럼 선수의 메이저리그에 올라오고 자리 잡은 시기가 늦춰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2011년 본인이 수술받고 재활을 하는 도중에
그때는 이제 선수 생활 거의 막판에 들어갔습니다만 뉴욕 매츠의 에이스였던 요한 산타나 선수도 수술을 받고 재활 중이었어요. 이 선수에게 그때 체인지업을 전수받았다 그래요. 물론 지금도 변화구 주무기로서 체인지업을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다만은 산타나의 체인지업은 뭐 역대급으로 꼽히기 때문에 이 선수에게 배웠다는 거는 향후에도 아마 글쎄요 그 감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디그롬에게 상당히 크게 작용할 수도 있는 비밀병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 재활을 끝내고 2012년도에 마이너리그 복귀하고요. 2013년도부터 급성장을 하면서 AA에서 출발을 해서 6월 달에 트리플 A 라스베가스로 승격이 되고 그해 11월에 처음으로 매츠 40인 로스터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얘 이 정도면 성장하는 거 봐서는 다른 팀에 뺏길 수도 있겠는데 잡아놔. 이게 성립이 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기간 동안에 본인이 투구 폼도 교정을 하고 또 커브도 다듬고 하면서 점점점 좋은 투수로서 면모를 갖춰가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럼 2014년도 5월 12일 날 드디어 메이저리그에 콜업이 되는데요. 사실 메이저리그 그러니까 뭐 대학교를 나온 출신 선수 치고는 늦게 올라온 거죠. 부상의 요인도 있었고요. 처음에는 이제 불펜 투수를 활용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선발 투수였던 딜런지 선수가 부상으로 구멍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디그롬 선수가 메우고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 괜찮은데 계속 선발로 써봐. 그래서 본인이 선발로 나온 첫 4경기에서 모두 퀄리티 스타트를 합니다. 하지만 승리를 챙기지 못해요. 게다가 8월 달에는 어깨 회전근 부상이 오면서 약간 주춤하기도 합니다만 데뷔 첫 시즌에 생각지도 않았던 선발로 들어가서 9승 6패 2.69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매츠 입장에서는 1984년도 드와이트 구든, 닭구든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하죠. 구든 이후로 첫 번째 신인왕에 오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015년부터 그의 시대가 서서히 열리기 시작해요. 처음으로 올스타전에 나갔고 올스타 등판에서 공 10개 던져서 그러니까 이머큘레이트 이닝에서 공 하나 더 던진 거죠. 세 타자를 모두 삼진 처리해요. 근데 이게 올스타전 역사상으로 10개 투구로 삼진 3개 잡고 내려간 선수로서는 최초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시즌에 14승 8패 2.54라는 아주 좋은 성적. 그리고 디비전 시리즈에서도 등판해서 13개 탈삼진 뽑아내면서 팀 내 타이 기록, 탐 시버의 기록과 동률 기록을 세우게 돼요. 이 시즌이 끝나고 기억나는 게 디그롬 선수 시즌 끝난 다음에 메이저리그 심판들에게 메이저리그에서 빠른 볼을 누가 가장 구위가 뛰어나냐 했는데 심판들이 뽑은 1위가 디그롬 선수였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때부터 빠른 볼의 위력이 대단했다는 거죠. 자, 2016년도 이때는 9월 달에 신경 수술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신경에 손상이 가면서 팔꿈치부터 손가락까지 좀 감각이 없어지면서 7승 8패 하지만 평균 자점 3.04를 기록을 했고 2017년도에 본인의 첫 번째 도루 과거 그 야수로 뛰던 기록이 있잖아요. 그래서 방망이도 잘 치는 투수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시즌도 15승 10패 3.53의 준수한 성적을 거둡니다. 근데 2018년도 5월 달에 팔꿈치 부상을 당하게 되죠. 자, 하지만은 이 선수가 그해 9월 3일 날 새로운 타이 기록을 세웠는데 그게 뭐냐면 25경기 연속 3실점 이하 3자책이 아닙니다. 본인이 등판한 경기 25경기 연속으로 3실점 이하 기록을 세우게 돼요. 그리고 그 시즌에 10승 9패 1.70의 평균 자책점. 이거는 1968년도 이후에 세 번째로 낮은 평균 자책점인데요. 왜 1968년도냐? 1968년도를 기점으로 메이저리그 마운드의 높이가 5cm가 낮아집니다. 왜? 너무 투수들이 득세하다 보니까 마운드를 깎아내린 거예요. 마운드가 높으면 투수들이 유리한 거 다 상식적으로 아시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뛰어난 기록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즌 피홈런이 9이닝당 0.41개 전체 1위였으면서 사이 영상을 받게 되는데요. 10승 투수가 사이 영상 받은 그러니까 최소 승수로 사이 영상을 받은 그 정도로 압도적인 투구를 보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019년도에 5년에 1억 3,700만 달러짜리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올스타에 다시 나갑니다. 그리고 그 시즌도 11승 8패 2.4상의 성적으로 2년 연속 사이 영상을 받게 되는데 30명의 투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1위표가 30개가 나와요. 그 중에 29명이 디그롬에게 1위를 던졌어요. 한마디로 2018, 2019년은 디그롬이 메이저리그 최고의 투수로 등극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2020년도에 단축 시즌입니다만 4승 2패 2.38로 사이 영상 3위에 올랐고요.
2021년도 본인이 100탈삼진, 제가 지난번 쉬어져 편 얘기할 때 뭐 빠른 페이스로 돌파했다 막 이런 얘기 하셨는데 디그롬이 그 기록을 갈아치웁니다. 61과 3분의 2이닝 만에 시즌 탈삼진 100개를 돌파하면서 1893년 이후 가장 적은 이닝 수의 100탈삼진을 돌파한 선수가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시즌 7월 2일 날 밀워키 상대로 통산 1500탈삼진. 이것도 이제 두 번째로 빠른 기록인데요. 선발수로 봤을 때 198번째 선발 등판 만에 1500탈삼진을 돌파하면서 다르비쉬의 기록 197경기에 딱 한 경기 부족했어요. 하지만 이때도 팔뚝 통증 때문에 많은 경기에 나가지 못하면서 7승 2패, 평균 자책점이 1.08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던지면은 막강해요. 하지만 거의 매 시즌 지금 부상이 나오고 있죠. 일부는 이래요. 예전에 안 던진 게 어깨가 싱싱하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투수로서 일정하게 많은 이닝 또 그리고 꾸준하게 던진 노하우가 부족하기 때문에 디그롬 선수가 이렇게 좀 부상의 요소가 많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2022 시즌에도 스트레스 골절, 이거는 어떤 충격으로 순간적으로 골절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누적이 돼서 결국 그게 그 뼈 부위에 스트레스처럼 작용을 해서 골절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이러면서 역시 많은 경기 돌파하지 못하는데 컵스를 상대로 39경기 연속 3실점 이하로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짐 스캇의 기록과 타이 기록을 세웁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 경기 출장 수가 적기 때문에 5승 4패, 3.98의 평균 자책점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면은 디그롬 선수가 워낙 부상 때문에 자주 못 나오잖아요. 이때 이제 다시 나온다고 마이너에서 재활 등판하고 있는데 상대팀 구단주가 SNS에 올렸잖아요. 우리 살려달라고. 지금 디그롬이 100마일, 101마일, 101마일 던지면서 우리 선수를 다 죽이고 있다고. 이렇게 막 올려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잖아요. 몸만 안 아프면은 지금도 최고의 구위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용감하게 시즌 끝난 다음에 본인이 옵트아웃을 결정을 합니다. 근데 기다렸다는 듯이 저희도 그때 분석해주면서 야, 이거 텍사스 이거 진짜 너무 배짱 좋은 거 아니냐. 35살 되는 선수인데 5년에 1억 8,500만 달러짜리 계약을 주고 이걸 뭐 거절할 리가 없잖아요. 당연히 취합니다. 그러면서 23 시즌에 단 6경기에 등판을 하죠. 결국 6월 달에 수술대에 오르게 되면서 타미존 수술을 받고 시즌을 마감을 짓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2024 시즌 후반기 정도 되면은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잦은 부상, 매년 부상을 당하기 때문에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정말 이 선수 나와서 던지면은 그 정말 시원시원하게 던지는 모습, 150km의 커터, 뭐 슬라이더 140km 중반, 뭐 100마일을 쉽게 넘기는 막 그런 투구 내용, 이런 모습 보고 싶은데 제발 나이도 적지 않지만은 정말 그렇게 시원스럽게 던지는 모습을 오랫동안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미국에 있는 전화회사에 라인 깔아주는 라인맨 출신이었다고 해요. 근데 아들 야구하는 데는 정말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면서 뒷뜰에 원래 이제 야수 출신이었으니까 그 타격 연습장, 배팅 케이지도 만들어주고 늘 어린 시절부터 같이 캐치볼을 해주면서 아들 야구를 지원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건 이제 디그롬 선수가 직접 한 얘기인데요. 아버지가 늘 이런 얘기를 했대요. 네가 앞으로 아무리 성공을 거둬도 늘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흔히 얘기해서 디그롬 선수가 나대는 모습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자랄 때 플로리다에서 자랐습니다만은 애틀란타 브레이브스의 팬이었다고 해요. 플로리다주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이애미 말린스가 있고 탐파베이 레이스가 있는데 별로 정이 안 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이 선수가 지금도 이제 지금 머리 좀 짧게 잘랐습니다만 한때 상징이 그 신더가드 선수와 함께 뒷머리 길게 길어가지고 긴 머리가 하나의 또 본인의 상징이었었잖아요. 대학 시절부터 머리 이렇게 많이 기르면서 그게 본인 하나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었었는데 메이저리그 나고 올라와서 물론 이제 구위가 워낙 좋으니까 나올 수 있는 얘기인데 상대 타자들이 이런 불만을 많이 토로했다고 합니다. 얘는 던질 때 머리가 휘날려서 이 손이 나오는 위치하고 머리하고 이게 헷갈려가지고 공보기도 어렵다고 일견 이해가 되면서도 이건 핑계다. 그만큼 디그롬 선수의 공이 빠르고 구위가 좋기 때문에 타자들이 이제 그럴 정도로까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던질 때 이 모습은 정말 압도감 그 자체를 주기 때문에 흔히 얘기해서 내가 파워 투수의 유형이다. 그렇다면은 디그롬을 모델로 삼는 그런 어린 선수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하지만 부상만큼은 제발 좀 멀리 했으면 좋겠고 내년 시즌 어느 시점에 복귀할지 저희가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정말 디그롬이
마운드에서 씩씩하게 타자들을 압도하면서 시원시원하게 내리꽂는 그 빠른 볼의 모습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